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면 당신은 절대 연애를 똑같이 보지 못할 것이다. 남자의 마음 속에는 여자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순수하고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존재한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남자가 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고백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남자의 연애 심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자를 볼 때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가장 먼저 남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이것이다. 이 사람은 운명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남자는 직감적으로 한 여자를 보았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이미 엄청난 상상이 시작된다. 이 사람이 내가 찾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친다. 특히 만남의 상황이 특별할수록 이런 감정은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다거나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거나 하는 상황이다. 아니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거나 같은 취미 모임에서 만났을 수도 있다. 이런 우연한 만남의 상황이 남자에게는 운명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우연이 반복될수록 남자는 더더욱 확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꿈에 나타났다고 해보자. 남자는 그것조차도 운명의 신호라고 해석하게 된다. 또한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남자는 이런 우연의 일치를 절대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상상을 키워나간다. 이 사람과 사귀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함께 데이트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함께 웃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한다. 이렇게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영화가 시작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남자가 이 상상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운명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남자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외모에도 신경 쓰고 행동에도 신경 쓰며 말 한마디에도 신경을 쓴다. 왜냐하면 운명의 상대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 아직은 확신은 없지만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 감정은 점점 더 커져서 남자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남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가까이 있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이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여자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남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이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다가가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는 자연스럽게 접점을 만들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고 머리를 굴린다. 혹시 공통된 친구가 있지는 않은지 같은 동아리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같은 카페를 자주 이용하면 우연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남자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 여자를 눈으로 쫓게 된다. 멀리서라도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쪽으로 향한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머리 스타일은 어떤지, 표정은 어떤지 다 신경 쓰인다. 하지만 남자는 이 시선을 들키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한다. 왜냐하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들키면 부끄러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쪽을 볼 것 같으면 재빨리 다른 곳을 바라본다. 핸드폰을 보는 척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시선을 피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시 다른 곳을 보면 또다시 슬쩍 쳐다보게 된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남자는 점점 더 그 여자에게 빠져들게 된다.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고 하루가 행복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한 상태이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다. 이 모순적인 감정이 남자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시작된다. 쉬는 시간에 말을 걸어볼까, 아니면 퇴근길에 우연히 만난 척할까 하고 생각한다. 공통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부탁할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렇게 남자는 하루 종일 그 여자와 관련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된다.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머릿속 한 구석에는 항상 그 여자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접점이 생기는 순간이 온다. 짧은 대화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남자의 마음은 폭발하게 된다. 아주 짧은 인사나 한두 마디의 대화만으로도 남자는 엄청난 행복을 느낀다. 안녕하세요라는 한마디만 건네받아도 남자는 속으로 환호성을 지른다. 오늘 날씨 좋다라는 평범한 말 한마디에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남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여자가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그리고 그 짧은 대화의 순간을 남자는 혼자 있을 때 수십 번씩 떠올린다. 아까 웃어줬는데 혹시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대답할 때 목소리가 밝았던 것 같은데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고 상상한다. 이렇게 남자는 아주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인사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남자는 그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린다. 내일도 말을 걸 수 있을까,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다. 이 단계에서 남자는 이미 상당히 깊이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고작 인사 몇 번 나눈 것뿐인데 남자의 마음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작은 행복감은 남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어준다. 다음에는 조금 더 긴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남자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전략을 세우기 시작한다. 어떤 화제로 말을 걸면 자연스러울까 하고 고민한다. 첫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선택한다. 너무 가벼워 보이면 안 되고 너무 무거워 보여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를 미리 조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 여자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영화에 대해 공부한다. 그 여자가 좋아하는 음악이 뭔지 알게 되면 그 음악을 들어본다. 이렇게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와의 대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말을 걸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온다.
이때 남자의 겉모습은 여유롭고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고 손에는 땀이 나고 있다. 목소리가 떨리지는 않을까 말을 더듬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혹시 이상한 말을 해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밀려온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다가간다. 그리고 첫 마디를 건넨다. 그 순간 남자의 심장은 거의 터질 것 같은 상태이다. 하지만 막상 대화가 시작되면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상대방이 웃어주고 대화에 응해주면 남자는 안도감을 느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승리의 포즈를 취한다. 됐어, 대화에 성공했어라는 기쁨이 온몸을 감싼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여자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면 남자의 기대감은 더욱 커진다. 혹시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슬슬 고개를 든다. 이렇게 즐겁게 대화해주는 건 나를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남자의 긍정적인 착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착각이 남자에게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남자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되새긴다. 아까 그 농담에 크게 웃어줬는데 진짜 재미있었던 걸까 하고 생각한다. 내가 한 말에 공감해줬는데 진심이었을까 하고 되짚어본다. 이렇게 남자는 대화의 모든 디테일을 하나하나 분석하게 된다. 그리고 좋은 부분만 골라서 기억하고 나쁜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남자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 남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매우 흥미롭다. 남자는 갑자기 그 여자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목소리가 갑자기 매력적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이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예뻤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부드러운 목소리 톤이 귀에 맴돌기 시작한다. 웃을 때 나는 작은 소리까지도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그래서 남자는 그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지게 된다. 갑자기 전화를 하고 싶어지거나 음성 메시지를 받고 싶어진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전화를 걸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남자는 목소리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된다.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의 톤에 더 집중하게 된다. 웃을 때의 목소리, 진지할 때의 목소리, 속삭일 때의 목소리 모두 다르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이것은 남자가 이미 그 여자에게 깊이 빠져 있다는 확실한 신호이다. 그리고 목소리에 이어서 남자는 여자의 모든 행동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작은 몸짓 하나, 표정 하나, 말투의 억양까지 전부 다 귀엽게 느껴진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동작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인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말끝을 살짝 올리는 말투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들린다. 평범한 대화를 하고 있어도 마치 노래를 듣고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예쁜 말투로 나에게만 이야기해주는 건 아닐까 하고 착각한다. 물론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착각이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남자에게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남자의 뇌는 이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드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평범한 행동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단계를 지나면 남자는 더 깊은 수준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 여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지는 것이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진다. 장래 희망은 무엇인지, 꿈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진다. 남자는 이런 정보들을 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가장 흔한 방법은 SNS를 몰래 확인하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에서 그 여자의 게시물을 하나하나 확인한다. 어디를 여행했는지, 어떤 카페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파악한다. 좋아요를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옛날 게시물이면 포기한다. 왜냐하면 오래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 스토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자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과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한다. 혹시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같은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공통점을 발견하면 남자는 엄청나게 기뻐한다. 우리가 이것도 같네, 역시 잘 맞나봐라고 혼자서 확신하게 된다. 반대로 공통점이 별로 없으면 조금 실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금방 괜찮아, 서로 다른 점이 있어야 더 재미있지라고 합리화한다. 이 단계에서 재미있는 것은 남자가 생년월일까지 알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생년월일을 알게 되면 궁합점이나 별자리 궁합을 검색해 본다. 남자도 이런 것을 믿느냐고 의아할 수 있지만 사랑에 빠진 남자는 뭐든 한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별자리 운세를 갑자기 열심히 찾아보게 된다. 그리고 궁합이 좋다는 결과가 나오면 역시 우리는 운명이야라고 확신한다. 궁합이 별로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런 건 안 믿어라고 무시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중적인 모습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믿고 불리한 정보는 무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오히려 사랑스럽고 순수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 남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 여자의 이상형이다.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과거에 어떤 사람과 사귀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하는지, 근육질 남자를 좋아하는지 궁금해한다. 유머러스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진지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파악하려 한다. 그리고 그 정보를 알게 되면 즉시 자기 자신과 비교해 본다. 나는 그 이상형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한다. 만약 이상형과 많이 다르다면 남자는 조금 좌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상형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한다. 상대방이 운동하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한다. 상대방이 독서하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갑자기 서점에서 책을 산다. 상대방이 요리하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갑자기 요리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다. 이렇게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의 이상형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킨다. 물론 이 변화가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기에는 정말 진심으로 노력한다. 그리고 이 노력 자체가 남자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면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는 어느 순간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게 된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혹시 내가 진지하게 사랑에 빠진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비교해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확인한다.
다른 여자와 이야기할 때와 이 여자와 이야기할 때의 차이를 느낀다. 다른 여자와 있을 때는 심장이 이렇게 뛰지 않는데 하고 확인한다. 다른 여자의 SNS를 볼 때는 이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데 하고 비교한다. 이런 비교를 통해 남자는 자신의 감정이 특별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남자는 하루 종일 그 여자만 생각하게 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여자가 떠오른다. 오늘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 여자는 뭘 먹고 있을까 생각한다. 일을 하면서도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한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며 그 여자를 떠올린다. 이렇게 하루 24시간이 그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의 효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행복한 고민이라고 느끼는 것이 사랑의 힘이다. 이 시점에서 남자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걱정이 생긴다. 혹시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한다.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 혹시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진다. 남자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다. 슬쩍 좋아하는 사람 있어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누구랑 사귀는 것 아니야라고 탐색하기도 한다. 그리고 만약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자의 투지가 불타오른다. 절대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하게 솟아오른다. 경쟁자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 이것은 남자의 본능적인 경쟁심이 발동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사랑과 경쟁심이 합쳐지면 남자는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하게 된다.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더 철저히 하게 된다. 모든 것이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남자는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된다.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라는 걱정이다. 상대방의 태도와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자신에 대한 감정을 탐색한다. 대화할 때 눈을 마주쳐주면 나를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한다. 메시지에 빨리 답장해주면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답장이 늦으면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한다. 대화 중에 다른 곳을 보면 재미없는 건가 하고 걱정한다. 이렇게 남자는 상대방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때마다 과도하게 기뻐한다. 지난번에 웃어줬을 때 눈이 반짝였던 것 같은데 하고 떠올린다. 내가 농담했을 때 팔을 살짝 쳤는데 그것은 스킨십의 시작인가 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남자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확증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이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이 확증편향이 극대화되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도 특별하게 해석한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착각이 남자에게 용기를 주기도 한다. 그 용기가 쌓여서 결국에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데이트 신청에 대한 고민이다. 남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데이트에 초대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남자는 마치 군사작전을 세우는 것처럼 꼼꼼하게 계획한다. 먼저 데이트 장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장소를 리서치하고 분위기를 파악한다.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보고 리뷰를 하나하나 확인한다. 분위기 좋은 카페를 검색하고 인테리어 사진까지 꼼꼼하게 본다. 수족관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장 좋은 수족관을 찾아본다. 영화를 좋아한다면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까지 파악하려 한다. 첫 번째 데이트는 어디가 좋을까, 두 번째 데이트는 어디가 좋을까까지 생각한다. 아직 첫 번째 데이트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벌써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계획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남자의 상상력이다. 현실보다 항상 몇 발짝 앞서서 상상하는 것이 남자의 특징이다. 그리고 데이트 장소뿐만 아니라 데이트 코스까지 세밀하게 계획한다. 몇 시에 만나서 어디서 뭘 먹고 어디로 이동해서 뭘 하고 계획한다.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까지 미리 생각해둔다. 비가 오면 실내 데이트로 변경해야 하니까 실내 데이트 코스도 준비한다. 이렇게 남자는 완벽한 데이트를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그리고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장소를 물어보려 한다. 혹시 가고 싶은 곳 있어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으려고 한다. 너무 뜬금없이 물어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의 흐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린다. 그리고 데이트 장소 결정과 동시에 남자는 더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한다. 메시지를 더 자주 보내기 시작한다. 아침에 좋은 아침이라는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고민한다. 보내면 너무 적극적으로 보일까봐 걱정하고 안 보내면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 결국 이 고민만 30분씩 하다가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낸다. 그리고 답장이 올 때까지 핸드폰을 쳐다보며 기다린다. 읽음 표시가 뜨면 심장이 뛰고 답장이 오면 환호한다. 답장 내용을 분석하고 이모티콘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한다.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주면 나를 좋아하는 건가 하고 기대한다. 그냥 웃는 이모티콘이면 아직 그 단계는 아닌가 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남자는 메시지 하나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다. 그리고 공통의 화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같이 본 영화나 같이 겪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다.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대화를 이어나간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하나이다. 더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본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스킨십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만 시도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길을 건널 때 팔꿈치를 살짝 잡아주는 정도이다. 아니면 머리에 뭔가 붙었을 때 자연스럽게 떼어주는 정도이다. 이런 아주 작은 접촉으로도 남자는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동시에 상대방이 그 접촉을 거부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기뻐한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남자는 드디어 고백을 결심하게 된다. 하지만 고백의 타이밍은 남자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이다. 언제 고백해야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을까 진지하게 고민한다. 상대방의 마음이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생각한다. 아니면 지금 바로 고백해서 선수를 쳐야 할까 고민한다. 이 고민이 남자를 끝없이 괴롭힌다. 기다리자니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것 같고 서두르자니 거절당할 것 같다. 이 딜레마 속에서 남자는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면서 온갖 시나리오를 상상한다.
고백했을 때 상대방이 좋아해주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면 행복해진다. 반대로 거절당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면 가슴이 아파온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번갈아 가면서 남자의 머릿속을 지배한다.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고백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몇 주 몇 달을 끌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느 순간 결단을 내리게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감정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고백을 결심한 남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거절이다. 만약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밀려온다.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면 어쩌지 하고 걱정한다. 친구로라도 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색해질까 하고 고민한다. 거절당하면 너무 창피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좋아하는 마음은 이미 너무 커져서 억누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남자는 결론을 내린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고백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고백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 결론에 도달하면 남자는 완벽한 준비를 시작한다. 어떤 말로 고백할지, 어떤 장소에서 할지, 어떤 분위기에서 할지 계획한다. 고백 대사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한다.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을 하는 남자도 있다. 친한 친구에게 상담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이때 남자의 친구들은 대부분 응원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자는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한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관심 있게 들어주지만 나중에는 좀 지겹게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남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남자는 완전히 그 여자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찬 상태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여자 생각이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여자 생각이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을 같이 먹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다. 예쁜 풍경을 보면 이 풍경을 같이 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다. 좋은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하고 생각한다. 모든 경험, 모든 순간에 그 여자가 함께하기를 바라게 된다. 이것은 남자가 이미 그 여자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미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상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간다. 사귀게 되면 어떤 커플이 될까 하고 상상한다. 주말에는 같이 뭘 할까, 기념일에는 어떤 선물을 줄까 생각한다. 더 먼 미래를 상상하면 함께 사는 모습까지 그려보기도 한다. 같은 공간에서 아침을 먹고 같이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퇴근 후에 같이 저녁을 만들어 먹는 모습을 떠올린다. 주말에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모습도 상상한다. 어떤 남자들은 더 먼 미래까지 상상하기도 한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나 가정을 이루는 모습까지 그려본다. 물론 이것은 아직 고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상이다.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남자에게는 매우 진지한 상상이다. 이 상상이 남자에게 고백할 용기를 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행복한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는 마침내 결심한다. 이 사랑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하게 다짐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백은 반드시 하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리고 최선의 준비를 한 후에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다가간다. 이것이 바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겪는 마음의 여정이다. 처음에는 직감적인 끌림에서 시작하여 점점 깊은 감정으로 발전해 나간다. 작은 접촉 하나에도 가슴이 뛰고 짧은 대화에도 행복을 느낀다. 상대방의 모든 것이 궁금하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인다. 불안하면서도 설레고 두려우면서도 행복한 복잡한 감정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이 합쳐져서 결국 고백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남자의 이런 심리가 매우 순수하다는 것이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의 연애 심리를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겪는 감정의 깊이는 상당하다. 남자도 여자 못지않게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단지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남자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숨기도록 교육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폭풍 같은 감정을 겪고 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남자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왜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는지, 왜 사소한 것에 관심을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왜 어색하게 말을 걸어오는지, 왜 작은 접촉에 긴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있으면 연애에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남자의 서툰 접근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면 더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남자의 이런 순수한 마음을 알면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 결국 사랑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평범했던 일상이 특별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소중해진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빛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마찬가지인 사랑의 마법이다. 다만 남자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말보다는 눈빛으로 표현하고 고백보다는 배려로 표현한다. 그래서 때로는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잘 관찰하면 남자의 사랑 신호는 곳곳에 숨어 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하거나 사소한 것까지 기억해주는 것이 그 신호이다. 대화할 때 눈을 맞추며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도 사랑의 신호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신호이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모아보면 남자의 진심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귀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겉모습은 강하고 당당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소년처럼 순수하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긴장하고 떨리고 설레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 20살 청년이든 40살 중년이든 사랑 앞에서는 모두 같은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아름다움이다. 남자의 연애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 오해가 줄어들고 갈등이 줄어든다.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사랑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 남자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그 마음 속에는 당신만을 위한 순수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지금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을 위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을 위해 거울 앞에서 고백 연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의 용기에 따뜻한 대답을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사랑의 결과가 항상 해피엔딩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거절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의 진심만큼은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 용기를 내어 마음을 전한 그 사람의 진심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설레고 기대하고 불안하고 행복한 그 모든 감정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받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과정은 이처럼 길고 복잡하고 아름답다. 한순간의 끌림에서 시작해서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마다 남자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설렘과 두려움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여정을 알고 나면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무뚝뚝해 보이는 남자도 속으로는 이렇게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남자의 행동을 볼 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면 좋겠다.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사랑은 이해에서 시작되고 이해는 관심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 사랑에 빠져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용기를 내서 마음을 전해보길 바란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랑은 용기 있는 자의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한 발짝 나아가 보길 바란다. 그 한 발짝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 이 글이 당신의 연애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다.